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음식과 식문화에 관한 이야기 재밌게 전해드리는 시간 건강한 식탁. 오늘도 홍신의 요리연구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떠나려고 그랬더니 벌써 유튜브에 떠나자고 경상도로. 네, 요새 좀 한동안 떠났더니 네. 같이 떠나자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구룡포 가냐 하시는데 지금. 구룡포 아유 예. 구룡포 조금 이따 가고요. 네. 오늘은 아예 지목을 하시네요. 이제 그러니까요. 장소를.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구룡포를 사실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오늘 이 두 지역이 너무나 막강해요. 오늘은 경상북도로 가는 날이잖아요. 네, 그런데 딱 생각나는 지역이 있지 않아요? 경상북도. 능금아가씨로 유명한 대구랑 대구. 네. 그리고 그 옆에 경주가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이 두 지역만 해도 솔직히, 그러니까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먹으러 떠난다 하는 거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근데 대구가 진짜 맛있는 게 많고요. 경주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경주가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맛있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는 무슨 그 신라 고도, 그렇죠. 뭐 유적지 네. 이런 것만 보는 수학여행지였다면 그리고 무슨 빵을 먹었죠, 경주. 네, 황남빵. 그렇죠. 네. 그랬으나 지금은 네. 정말 다양한 옛날 음식부터 요즘 게 알려져 있어서 그렇군요. 이런 얘기를 오늘 빠르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경상북도 하면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안 떠오르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저만의 편견일까요?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전라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라도는 그냥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면은 떠오를 만큼 그렇죠. 뭔가 알려져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네. 경상도는 특히 뭔가 딱 떠오르는 게 하나둘 없을 없어요. 정도로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약간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산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데 이거를 경상도라고 이해를 잘 못하고 그냥 부산으로 많이 그냥 부산으로 그냥 네. 알아듣잖아요. 근데 사실 부산에 먹을 게 너무 많은 거를 따지고 보면은 경상도도 진짜 많은 음식 문화를 가지고 대구 있습니다. 하면 뭐가 대표적인가요? 대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그 곱창인가 막창인가 골목 있는 그렇죠. 거 거기 네. 한번 가본 막창골목 네, 그리고 골목. 많이 떠올리시는 게 육개장 그리고 또 매운 찜갈비. 찜갈비 그것도 그쪽인가요? 그렇죠. 네, 대구 그러면 진짜 이런 거 많이 떠올리시는데 그래서 막창이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아는 정도는. 저는 실제로 제가 그 촬영 때문에 옛날에 수요미식회 할 때 네, 여기를 갔다가 그 근처에서 뭘 많이 먹었어요. 여기 그러고 숯불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이렇게 구워 먹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막창을 먹어야 돼서 막창집을 갔는데 난 도저히 정말 쌀 한 톨도 못 들어갈 컨디션이었거든요. 근데 막창을 제가 5판을 먹더라고요. 그걸 보고 전혜경 씨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누나 방금 물도 못 마신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방송에 탈 만큼 네. 너무 재밌는 게 막창은 약간 뭔가 물질로 인식이 안 될 만큼 맛있어요. 고소하죠. 고소해요. 네, 정말 이게 고소하죠. 저도 참 좋아해요. 막창이 사실 소의 그러니까 마지막 위예요. 그래서 소가 위가 4개가 있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양이 있고. 저는 그 위 하면 양을 너무 떠올렸죠. 좋죠. 맛있죠. 네. 아주. 그다음에 이제 벌집 위라고 하는 거 벌집 모양으로 생긴. 그건 안 먹어봤어요. 요것도 아마 탕으로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째가 천엽. 천가지 낙엽처럼 그렇죠. 천엽이 있고 이 4번째가 홍창, 막창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군요. 좀 크기가 작고 약간 연분홍색을 띄우는 거라서 홍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특히 약간 겉에가 살짝 막이 있으면서 안쪽이 보드라워서 맞아요. 구워놓으면 양옆으로 질감이 달라놓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씹는 맛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되게 맛있잖아요. 그렇죠. 돼지 막창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건 이제 창자 끄트머리. 네. 그래갖고 조금 위치가 다른데. 전혀 다른 거군요. 그렇죠. 같은 막창이라도. 네. 그래서 이게 참 맛있는 게 많고 그리고 그 돼지 막창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갖고 뒤에 이렇게 그렇죠. 끄트머리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막창 골목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모여 이제 있던데. 네,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한데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안지랑시장 막창거리. 여기 옆에가 이제 그 동인동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긴 또 찜갈비가 유명하고 사실 여기 이렇게 먹는 데들이 다들 이렇게 조금씩 붙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좀 걸어서 가면은 한 뭐 15분, 20분 거리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가시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고 그리고 맛있는
막창집, 그러니까 막창이 너무 골목에 다 즐비해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될까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뭐 방송에 나온 집 그리고 여긴 방송에 안 나온 찐맛 써붙여 놓으셨어. 네. 근데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비슷합니다. 다들 그냥 그 가지고 오는 데가 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고 퀄리티는 구워주는 방식 그리고 뭐 자리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소스의 약간 차이 맞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인 아주머니의 인심? 입담 이런 것들이에요. 네. 이게 다 사람이 맛에 영향을 미쳐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약간 잘 맞는 단골집으로 그렇죠. 가시는 게 정답이죠. 아 그렇군요. 근데 대구에 뭉티라는 것도 전 들어봤는데 뭉티기는 그냥 육사시미예요. 그러니까 뭉티라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육회 그러면은 이게 약간 요즘에 와서 좀 단어가 나눠지긴 했는데 네. 그냥 썰어서 먹는 생고기를 육사시미라고 얘기를 하고 일본어랑 더해져가지고 회처럼 먹는다. 그리고 육회라고 하면 또 오히려 양념을 한 우둔살이나 홍두깨 같은 그래, 고기예요. 그렇게 꽁꽁 뭉쳐서 그 위에 이렇게 뭐 그렇죠. 뭐 계란이나 이런 걸 얹어서 배랑 먹는. 그렇죠. 그래서 육회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말로 생으로 썰어 먹는 느낌인 건데 육회는 양념을 한 고기고 네, 맞아요. 이게 사시미자가 붙어야지 또 이거거든요. 생고기. 네. 근데 여기 대구에서는 대구 방언 중에 하나인 거죠. 이거를 뭉튀기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릇에다가 이걸 이렇게 생고기를 찰싹 붙여놔서 그릇을 뒤집어도 고기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기가 신선한 건데요. 그래서 찰기가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런 부위를 또 썬 거고. 고기를 잡은 다음에 이제 사후강직 생기고 그러고 나선 얘네들이 그러니까 등급을 판정받지 않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얘네들을 썰어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신선한 거죠. 그러네요. 근데 뭉티기 가게에 가면은 그냥 뭐 도축 날짜 시간까지 나와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갖다 뭐 소가 들어오는 날이다. 그럼 그때 팔고 그리고 뭐 그 다음 날 되면 없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요거는 이것도 가게들이 많아요. 각자 거래하는 곳들이 다 달라서 시간 맞춰서 가셔가지고 뭉티기가 정식이 있거든요. 정식? 네, 그럼 이제 반찬이랑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줍니까, 이거를? 그런 것들이 있어요. 먹습니까? 이거 그냥 똑같이 소금 찍어 먹거나 참기름장에 먹거나 거의 뭉티기집은 가면은 집집마다 또 자기 양념장이 있어요. 대구가 별명이 스파이시인 거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대구가 매운 음식 많아서. 네, 매운 음식이 발달을 많이 해 있어서 그렇게 갖고 이름이 이제 별명이 약간 스파이를 붙여서 시. 네, 스파이시. 근데 이 뭉티기 양념장도 그 고추를 건고추 빻은 거랑 고춧가루를 가득 넣고서 해가지고 약간 매콤한 양념장이 있어요. 그걸 갖다 이렇게 같이 집어갖고 먹으면 참 맛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안 그래도 스파이시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 매콤한 거 육개장도 있잖아요. 육개장이 대구탕이라고 얘기할 만큼 육개장의 근거지가 대구예요. 원조가 네, 이쪽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대구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대구에 갈 때마다 가는 육개장 집이 있어요. 알려주세요.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집이고 어디 근처에 있어요? 이게 그 달성공원? 근대화 골목이라고 하는데 끄트머리 쪽에 붙어 있는데 이 집이 참 좋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오래된 육개장집들이 대부분 다 지금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또 사람들이 육개장이 가정식으로 많이 먹다 많이들 보니까 드시니까 밖에 나가서 사 먹는 육개장집은 대부분 프랜차이즈화가 되거나 맞아요. 약간 좀 일률 편찬적인 그런 맛으로 변했어요. 근데 이 집은 실제로 옛날 방식 그대로 아직도 끓여서 옛날 방식이면 뭐가 다른 그냥 거예요? 고기랑 그 콩나물 뭐 토란대 이런 거를 그렇죠. 넣고 그냥 찬찬히 끓여서 막 되게 시뻘겋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빨간 맛. 네. 그렇게 나오는 살짝 매콤하지만 고기 맛이 진하면서 되게 시원하고 무가 많이 들어있고 약간 이런 식의 그 빨간색 고추기름 막 이런 게 엄청 들어가서 펄겋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 옛날 노포예요. 근데 이 집이 매력적인 게 반찬이 한 3-4가지가 같이 나오고 그렇게 하고 밥을 이렇게 말아서 먹으면 딱 적당한 간이거든요. 아주 시원해요. 그리고 가정집 스타일이에요. 골목을 찾아 들어가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데 그 골목을 들어가면 남의 집에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밥 먹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 골목이 되게 재밌는 게 이 골목 끝을 빠져나오면 말도 안 되는 어떤 할머님이 한복을 입고 쌍화차를 파는 다방이 있어요. 그래서 디저트까지 한 큐에 해결이 되는
그런 집입니다. 할머니들을 뵈러 가는 기분이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옛 정치에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선비들이 약간 이렇게 살지 않았나 싶게 밥 실컷 먹고 나와가지고 쌍화차 한잔 하고 여기서 또 옛날 팥빙수도 팔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그 옛날 센베라든지 이런 과자들이 또 다 무료예요. 그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그런 거 오드득 씹으면서 정말 예전 생각나시겠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쌍화차는 저희 주로 옛날에는 다방에서 팔았던 여기가 이름이 다방입니다. 다방입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대구탕 그리고 먹고 디저트까지 해결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옛날 골목이 있어요. 네. 대구에 또 아까 매운갈비 동인동 쪽에 가면 있죠. 아예 이제 이런 식당 이름도 이 동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프랜차이즈 한 데도 있고 이 매운갈비는 솔직히 저는 그 맵찔이라고 요새 얘기를 하는데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못 드세요? 네, 아예 못 먹어요. 그래서 이 갈비대 하나 가지고 밥을 2공기를 먹는 사람인데 이게 근데 은근히 생각나요. 왜냐하면 그렇죠. 매운맛은 약간 그 자극적인 중독이 됩니다. 그렇죠. 그냥 약간 뇌리에 남아 있어가지고 가끔 뭔가 불만이 생길 때 먹고 싶어져요. 근데 이게 특이하게도 여기 전 구운 거가 있거든요. 깻잎전 이런 거. 그거 같이 주나요? 네, 이제 그거를 같이 먹게끔 이제 메뉴에 있는데 그거를 매운맛이 덜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걸 같이 이렇게 싸가지고 또 콩나물국이랑 이렇게 먹으면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저는 잘 못 먹는데도 가끔 생각이 나는 맛이긴 매운 거 좋아하시는 해요. 분은 워낙 많아서. 그러면 대구에 이렇게 매운 음식 발달한 건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구가 그러니까 매운 음식뿐만이 아니라 외식 산업의 성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치킨도 대구에서 시작한 게 진짜 많고요. 그래요? 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서울에서 유행하고 있는 뭐 어떤 뭐 감자전 팬케이크, 뭐 이런 뭐 크레페, 뭐 이런 것들의 프랜차이즈 원산이 다 대구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요? 외식 천재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텐데 아무리 따지고 봐도 도대체 이 근처에 뭐가 있어서 그러냐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봤을 때 사천 음식도 마찬가지고 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간 많이 알려진 지역들 이런 사천, 지역들이 뭐 분지예요. 아, 분지예요? 네. 대구도 분지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 분지의 특징이 그 안에 이렇게 gat혀 있는 데다가 그리고 또 약간 습하고 더운 덥죠. 지역들이 있잖아요. 더운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향신료 사용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약간 매운 음식도 이런 맥락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대구 별명이 데프리카라고도 하잖아요. 네, 너무 더워서 한여름에 네. 가장 더 온도가 높잖아요. 엄청 높죠. 그래서 좀 이런 맥락으로 뭔가 매운 음식이 향신료를 조금 많이 줄이던 사용하고 게 아닌가. 양념이 강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외식 산업엔 적용하기가 그쵸, 굉장히 좋은 음식이다. 약간 뭔가 자극적이고 그리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양념을 개발하기 용이했던 거죠. 이런 느낌으로 대구가 아주 먹으러 가기에는 최고입니다. 그렇군요. 치맥 페스티벌도 이제 곧 시작을 하잖아요. 대구에서? 네. 여름이면 하는 겁니까? 네네네. 치킨의 아까 원조가 이쪽 외식 산업이 여기다. 치킨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네. 자, 지금 근데 55분이라. 경주 얘기를 또 못합니까? 저희가 1분에서 2분 정도, 1분 반에서 2분 정도 경주를 남았는데. 후딱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빨리 해주세요. 네. 경주는 그러니까 옛날이랑 다르게 지금 이렇게 고루하지 않은 음식들이 되게 주류를 이루고 있고 황리단길. 네,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그러면서도 옛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2가지가 있는데 원조 콩국, 그러니까 콩국이 여기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어요. 근데 그 콩국이 검은 콩, 검은 깨, 꿀, 참기름 아니면 들깨에 달걀을 넣어 갖고 먹는 거 이런 식으로 콩국이 되게 다양한 다양하네요. 요리처럼 만들어주는 집이 있고요. 또 콩국? 팔우정 해장국 거리가 있어요. 뭐요? 팔우정 해장국 거리. 이 해장국 거리는 그 해장국을 처음에 만들었던 그 할머니의 가게 이름을 따서 아예 그렇게 거리가 생긴 그렇군요. 건데요. 여기가 그래서 팔우정 사거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를 제가 이번에 만났는데 평생 이 묵을 써서 묵으로 해장국을 만드신 분이에요. 지금 이제 눈이나 귀가 잘 안 보이고 안 들리셔서 조금 나이가 많으시지만 이 집의 해장국을 먹고 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밥 문화가 이렇게까지 발달을 하고 왜냐하면 여기 모자반하고 콩나물하고 이런 게 들어있어서 상당히 시원하고 맛있어요. 이 집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건강한 식탁 음식기행 경상북도 대구와 경주 가봤습니다. 아이고 치맥 페스티벌이 벌써 끝났다고 저희 PD가 확인해
확인해서 날짜를 놓쳤네요. 네, 오늘 홍신의 요리연구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정은실의 뉴스 브런치 월요일 순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홍사원의 경제쇼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KBS 1라디오가 여러분들을 힘차게 응원하고자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 이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한 감동 사연, 우리 가정의 특별한